슈링크 화상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사진만 봐도 무섭잖아요. 혹시 나도 그렇게 슈링크 했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하냐. 사실은 슈링크 치료 자체가 그렇게 아픈 치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좀 수면을 하더라도 돼서 하시는 편이고, 슈링크 화상을 좀 입으셨던 분도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많이 회복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이제 슈링크 화상,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병원과 이제 환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슈링크 자체 결함이 됐을 수도 있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수면인 점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슈링크 치료 자체가 그렇게 아픈 치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면 시술로 사실 여러 가지 시술을 혼합해서 같이 받다가 조금 과하게 에너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 슈링크 같은 경우는 일자 아니면 이렇게 점점점점 찍히기 때문에 화상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제 일자로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화상 생긴 모양을 보면 슈링크보다는 RF 계통의 그런 다른 기계를 같이 하지 않았나, 아니면 화학적 화상이 좀 동반되지 않았나 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슈링크 자체만으로는 저렇게 생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좀 중론이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저런 화상이 이제 왜 생기냐면은 수면을 했을 때는 쐈을 때 너무 아프거나 너무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면 자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엄청나게 아프게 들어가고 있는데, TV 불량이어가지고 굉장히 세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들이 아픈지 모르고 계속 그 자리에 계속 쏟아보면은 거기서 좀 심각한 화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뭐 TV 불량이 됐던가 기기가 불량이 됐던가 플러스 수면인 점까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한 번에 터지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리프팅 시술 같은 경우는 꼭 수면으로 좀 고집하지는 않아요. 근데 많이 좀 통증이 심하신 분들이나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담을 통해서 최대한 좀 안전하게 시술을 하는 편이고, 수면도 너무 깊게 재우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시술할 때 불편할 수 있지만, 약간 반수면 상태에서 시술을 하게 되면은 너무 아파하거나 좀 강하게 되면은 막 움직이거나 좀 아프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기억은 못 하시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좀 수면을 하더라도 반수면 상태에서 하시는 편이고, 수면 말고도 다른 통증을 줄이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상의를 통해서 통증을 줄이는 방법을 좀 현명하게 선택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통증 줄이는 방법이 좀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이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가장 간단한 게 이제 마취연고예요. 마취연고를 좀 바르는 것 자체로도 통증이 많이 경감이 되고, 마취연고를 이제 LDM이나 이제 다른 기계로 흡수를 시켰을 때는 더 이제 마취가 더 강하게 되거든요. 일반 마취보다 이제 배 이상 더 강하게 마취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진통제를 이제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슈링크 통증이나 이런 것들은 특히 진통제가 조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엉덩이 주사 같은 것들로 좀 통증을 낮추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호흡 마취라고 해서 질소가스로 이제 마취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웃음가스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좀 문제가 좀 됐었던 경우도 있죠. 질소가스 옛날에 무슨 마약류나 이런 쪽으로 이제 분류가 돼서 지금은 당연히 위험해서 안 되는데, 하기가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서 이런 경우에서는 좀 잘 맞으시는 분들, 안 맞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치료의 방법으로 수면 시술을 할 수 있는데, 수면도 이제 너무 깊게 하거나 이제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어서 프로포폴 같은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실 경우에서는 정서적 의존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아프다고 다시 수면으로 시술을 받는 것들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치과에서 마취하듯이 신경 마취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슈링크는 사실은 이런 신경들이 건드려지면서 아픈 시술이기 때문에, 슈링크나 울세라 같은 경우는 신경 마취만으로도 굉장히 통증을 경감할 수 있다는 거. 시술하면서 이런 걸 알게 됐으면 사실 겉만 화상이 있고 사실은 빠르게 이게 대처가 됐을 수도 있는데, 수면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겉에만 살짝 익었을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쌓이면서 이게 안에까지 다 그렇게 화상이 이제 입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초기에 발견을 해가지고 했을 때는 2도 표재성이나 1도의 화상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흉터 없이 잘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심재성 화상, 좀 깊은 화상이 됐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좀 색소 침착이라든지 흉터살 같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오지 않게 빠르게 좀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시술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더라도 드레싱을 잘 하고 대응을 잘 하면은 많이 돌아올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슈링크 화상을 좀 입으셨던 분도 좀 지금 되게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많이 회복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런 화상 치료를 했을 때 가장 좀 많이 쓰이는 것들이, 여러분들 이제 피부 좋아지라고 좀 많이 쓰시는 PDRN, PN 이런 리쥬란 성분이라든지 줄기세포라든지 엑소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화상이나 이런 흉터 치료에 처음에는 많이 이제 사용을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적절히, 피부가 좋아지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상처 회복에는 더 드라마틱하게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적재적소에 쓴다면은 빨리 좀 회복이 될 것 같고요.
이제 화상 치료를 이번에 좀 공부를 해보면서 좀 재밌는 것들을 좀 발견을 했는데, 브라질에서는 이제 탈라피아라는 생선 껍질을 그 화상 부위에 놔가지고 이제 드레싱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생선 껍질을 그대로 이제 잘라가지고 고기 생선 껍질을 이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노그래프트 바이올로직 드레싱이라고 하는데,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거를 드레싱하면은 다른 것들은 하루에 2번, 3번 또는 매일 드레싱을 갈아 끼워줘야 되는데, 이거는 드레싱을 하면은 거의 일주일 이상 이제 또 이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주 안 갈아줘도 된다는 거예요. 가는 횟수를 줄여주면 통증도 굉장히 줄어들 뿐더러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회복이 될 수 있게, 여기 안에 또 콜라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회복이 될 수 있는 콜라겐도 넣어주고 수분 드레싱을 적절하게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화상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 안에 균들이 들어가서 굉장히 또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좀 어느 정도 그런 균들을 가공을 하고 드레싱용으로 그런 제품들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괜히 집에서 그냥 생선 껍질 이제 화상이 있다고 이제 올려주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좀 더 대중화되고 제품이 개발이 되면은 좀 더 이런 화상 치료나 뭐 피부과 시술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좋은 이런 대응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진실은 저희는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법적 문제로 좀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어쨌든 바람은 정말 흉터가 없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표재성 2도 표재성 이상은 왔다고 이제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색소 침착이나 이런 것들은 남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근데 다만 너무 걱정하시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저도 많은 원장님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10년, 20년 이렇게 진료를 하신 분들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고 생각하시니까, 이런 것들이 슈링크나 이런 실수를 했을 때 다 생기는 건 절대 아니고 굉장히 드문 이제 희귀한 케이스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안전하고 프로토콜에 따라서 했을 때는 이런 가능성은 많이 줄일 수 있고요. 특히 수면을 안 했을 때는 저 정도까지 오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면으로 하더라도 적절한 프로토콜과 적절한 강도와 그다음에 조기 발견을 한다고 하면 저런 문제도 이제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요즘은 좀 수면이 너무 남발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문제도 생기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환자분들도 이제 그냥 쉽게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무조건 수면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절한 다른 다양한 통증 조절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현명하게 좀 최대한 안전하게 좀 똑똑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떠날 바람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또 이유모를 공포나 괴담이 좀 형성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 군데에서 정말 안전하게 양심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 경험이 많으신 분들한테 좀 현명하게 피부를 좀 더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똑똑하고 안전하게 피부 시술 받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